아침에 이것만 마셨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잠을 잘 자고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운동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소금 먹으면 붓고 살찌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소금물을 먹으면 잠을 잘 자고 붓기도 빠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지 정확한 이유와 언제 어떻게 어떤 소금으로 먹어야 할지까지도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게 먹고 저염식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잘 빠질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염식에 건강한 식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만성피로도 심하고 몸도 무겁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의 문제예요. 소금은 음식을 짜게 만드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움직이고 이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오래 하게 되면 힘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짭짤한 과자나 라면을 찾는 것도, 그리고 다이어터 분들이 단맛을 찾는 것도 사실 이 세포 기능에 꼭 필요한 이 미네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살을 빼려면 이 미네랄, 전해질이 충분해야만 살이 자연스럽게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운동 없이도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물만 마시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식욕 조절이 어려우니까 폭식이 생기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부신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불안정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데 필수 전해질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밤마다 자려고 하면 막 뒤척이고 잘 깨고 아침마다 개운하지가 않다면 이 전해질이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몸이 밤에도 긴장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잠이 안 올 때 소금물을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소금물을 조금만 보충을 해줘도 코르티졸 같은 부신 호르몬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잠이 잘 오게 하는 호르몬들이 쉽게 숙면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심혈관 연구 과학 제임스는 인스타그램에 식단에 소금이 너무 적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공유했어요. 영상을 짧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저염식단을 한 사람들의 수면이 악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간단합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잔 150에서 200ml 정도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소금을 한 4분의 1티스푼 정도 뿌려서 그냥 섞어가지고 쭉 마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포만감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기버터를 한 스푼 더 타서 드시면 아주 짭짤하고 고소한 기버터 차가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도 많이 먹어요. 소금물만 먹으면 좀 허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점심까지 배가 허기지지 않아서 과식 폭식도 없고요. 에너지가 넘치면서 만성피로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일어나자마자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 집중력 떨어질 때 커피 대신 마시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도 한 잔 마시긴 해요. 근데 아무 소금으로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 뭐 이런 첨가물 가득한 맛소금이나 저염 소금 같은 거, 정제된 소금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능하면 100% 암염,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소금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나 버터, 영양제 아침에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가능합니다. 일단 유산균을 드신다면 아침 일찍 맹물에다가 유산균을 먼저 드세요. 그래야 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드신 후에 한 15분에서 30분 이후에 소금물 한 잔 드시고 그 이후에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혹은 저처럼 그냥 소금이랑 따뜻한 물이랑 이 버터까지 한 스푼 타서 그렇게 그냥 쭉 드셔도 돼요. 만약에 버터를 안 탄 소금물을 아침에 마셨다 하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살짝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때 이런 버터를 한 스푼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소금,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하는 편이고 나트륨이 내 몸에 과다하면 알아서 몸이 잘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 또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몸에서 나트륨이 잘 배설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게 땡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만 딱 해보시면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니까 붓기도 없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 아침에 소금물을 먹고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혈당을 재봤어요. 아주 안정적이죠. 아침 식사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살을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스파이크도 없다 보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저는 만년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야식을 먹는다거나 밤에 뭔가 짜게 먹는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절대 하질 않았어요. 살찔까봐. 근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는 아이스팩을 항상 달아두고 살았어요. 지금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는데도 전혀 붓기 없고
아침에 피부도 너무 촉촉하고요. 제 몸에 실험을 하면서 느낀 게 짜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 밀가루가 문제였지 진짜 좋은 소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 소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칼로리를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저염식을 하고 남들이 좋다는 건강한 식단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호르몬, 대사, 전해질을 잘 보충해주면서 대사를 원활하게 몸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고 요요 없이 살이 크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염식으로 그리고 다이어트식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았다면 당을 줄이고 이렇게 좋은 소금을 많이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보시고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꿀팁들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두시면 자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버터 차를 한 잔 마시고 아침에 조깅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